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애킨슨이 2025년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지난번에 리뷰했던 스티벌 등 2022 연구의 후속 연구로 RNT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과 신경학적 근거를 확장해서 검증한 연구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Word finding difficulty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으로 정상 노화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름대기 능력을 얼마나 민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는 BNT 검사로, BNT는 다소 검사 시간이 길고 교육 수준이나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상 노년층에서는 실링 이펙트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가 바로 Rapid Naming Test, RNT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뷰했던 스티멀 등 연구에서는 정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RNT를 개발하고 초기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는 RNT가 정규 분포를 보이고 아밀로이드 펫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 심리 측정학적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령 보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환자 개인의 RNT 원점수를 봤을 때 원점수만으로는 대상자가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둘째, RNT 수행이 실제 어떤 뇌 영역과 관련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셋째, 다양한 신경퇴행성 증후 구간 수행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RNT의 판별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된 후속 연구입니다. 연구 질문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째, 기존 신경심리 검사와의 concurrent validity를 다시 확인하고, 둘째, VBM을 이용해 RNT의 신경해부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셋째, RNT가 인지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를 평가하고, 넷째, 다양한 신경퇴행성 증후군 사이에서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령 보정 기준식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참가자 및 진단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UCSF의 종단 노화 연구에 등록된 영어 원어민이었으며, 진단은 각 질환별 표준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신경과 전문의와 신경심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임상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크게 두 집단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먼저 정상 인지구는 총 263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73.6세였습니다. 반면 Cognitively Impaired 집단은 총 18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8.3세였습니다. 이 임상군은 다시 세부 진단에 따라 테이블 1과 같이 나뉘었는데요. PPA의 환자들, FTD 환자들, 그다음에 Cortical Basal Syndrome,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환자, Amnestic MCI,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신경 영상 분석인 VBM에는 모든 참가자가 포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RNT 검사와 MR 촬영 간격이 90일 이내인 참가자만 분석에 포함되어 정상은 188명과 임상은 160명, 총 348명이 VBM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검사 절차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RNT는 이전 스티벌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컴퓨터 버전이 아닌 아이패드 기반 탭캣 플랫폼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사 소요 시간은 1분이었고 참가자는 흑백 선으로 제시되는 사물의 이름을 가능한 한 빠르게 말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참가자가 그림을 보고 답을 말하는 순간 정오에 상관없이 즉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갔고, 만약 참가자가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대 5초의 시간 동안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만약 시간 내에 답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검사 후에는 검사자가 정오 체크를 통해 점수를 매기고 오류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R&D Total Correct 점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였습니다. 비교 검사로는 BNT 15를 사용했는데, 이는 기존 60문항의 BNT에서 난이도를 고려하여 15문항만 추출한 단축형 검사입니다.
RNT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한 표준화 신경생리 검사 결과와 함께 비교하였으며, 비교 영역은 랭귀지뿐만 아니라 Visual Spatial Function, Learning and Memory, Executive Function, Processing Speed까지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구성은 테이블 2에 제시되어 있으며, Sentence Repetition, Lexical Frequency, Semantic Fluency 등 다양한 심리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상 획득과 통계 분석입니다. 먼저 MRI는 30 시멘스 프리스마 피트 장비를 이용해 촬영했으며 RNT 시행 후 90일 이내에 촬영된 영상만 분석에 포함했습니다. 영상 전처리는 SPM 12의 표준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습니다. 통계 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임상군 간 RNT 수행을 비교하기 위해 안코바를 사용했습니다. 임상군 간 연령 차이가 유의했기 때문에 AG를 공병량으로 통제하여 연령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단군 간 수행 차이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보정하였으며 이후 튜키의 HSD를 이용해 그룹 간 사후 비교를 실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자들은 질병의 중증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상군을 제외한 임상군만을 대상으로 질병 중증도를 함께 보정한 분석도 실시했습니다.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에 해당하는 CBS와 PSP는 R&D 수행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논문에서도 설명하듯이 두 집단의 크기를 보다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VBM, Voxel Based Morphometry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는 RNT만을 예측 변수로 사용한 모델이고, 두 번째는 BNT15를 공병량으로 통제한 뒤 RNT만의 고유한 관련성을 확인한 모델, 세 번째는 BNT15 단독 모델입니다. 세 모델 모두 H, Sex, Total Intracranial Volume을 공병량으로 통제했습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으로 PPA 환자를 제외한 상태에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되는지 추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규준식 개발인데요. 저자들은 회귀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서 어, Z를 관측 점수에서 X 점수를 뺀 것을 잔차 표준 오차로 나누어서 표준화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지 섹스 에듀케이션을 모두 포함한 풀 모델을 만들고 이후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스텝와이즈 방식으로 최종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 활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와 ROC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판별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상군과 전체 임상군을 구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CDR0과 CDR 0.5, 즉 경도인지 장애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RNT와 BNT15의 AUC 차이는 딜롱 테스트를 이용해 비교했다고 합니다. 모든 통계 분석은 R을 사용해서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기존 신경심리 검사와의 관련성입니다. RNT와 BNT15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상군에서는 중등도의 양의 상관관을 보인 반면에 임상군에서는 두 검사 간 상관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테이블 2를 보시면 RNT는 랭귀지 영역뿐 아니라 verbal memory, visual memory, executive function, processing speed와도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visual spatial function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습니다. BNT15는 랭귀지와 메모리와는 관련이 있었지만 Executive Function이나 Processing Speed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R&D 수행에는 언어 기능뿐 아니라 집행 기능과 처리 속도도 함께 관여하며 이것이 초기 신경 퇴행성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인데요. 이 논문 핵심 결과 중 하나인 임상군과 수행 비교입니다. 필결 1에서는 각 진단군의 RNT 수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앙코바 결과 진단군에 따라 RNT 점수가 유의하게 달랐습니다. 사후 검정을 보면 정상군은 모든 임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보였습니다. 차이는 정상군과 IVPPA 사이에서 정상군과 SVPPA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면 IVPPA와 SVPPA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가장 낮은 수행을 보였습니다. 또한 NFVPPA는 IVPPA와 SVPPA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보였지만 BVFTD와 CBS, PSP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AD군은 CBS, PSP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상군보다 높은 스윙을 보였으며 BVFTD와 CBS, PSP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질환의 임상적 특징에 따라 예상했던 수행 패턴이 나타났으며, 특히 이름댕이 장애가 핵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IVPPA와 SVPPA에서 가장 낮은 수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RNT의 constructability를 지시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플로어 이펙트였는데요. 슬릭 이펙트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IVPPA에서는 4명, SVPP에서는 7명, 그리고 BVFTD에서는 1명이 60초 동안 단 한 개의 그림도 정확하게 명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R&D 자체의 한계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참가자들은 BNT15에서도 대부분 0점에서 5점 수준의 매우 낮은 수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이미 언어장애가 상당히 진행된 환자에서는 R&D뿐만 아니라 Confrontation Naming Test 자체의 임상적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 3인데요. 이 결과도 이 논문의 핵심 결과 중 하나입니다. 피겨 2를 보시면 어, R&D 수행과 유의학에 관련한 회백질 영역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R&D 토탈 코렉트만을 포함한 모델에서는 총 34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R&D 수행은 좌반구 우세의 광범위한 회백질 네트워크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최대 T값은 16.4였으며 가장 강한 관련성을 보인 영역은 좌측 posterior insula와 anterior insula, temporal pole, fusiform gyrus, inferior temporal gyrus, middle temporal gyrus였습니다. 또한 림빅 스트럭처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PPA 환자에 의해 주도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PPA를 제외한 상태에서도 동일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대 T값은 다소 감소했지만 유의한 영역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신경해방적 관련성이 PPA 환자들만으로 설명되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BNT15를 통제한 모델인데요. 이 분석은 BNT15와 공통적으로 설명되는 네이밍 과정을 통제한 뒤 RNT에서 추가적으로 관련되는 뇌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bilateral thalamus, bilateral caudate, medial frontal area, supplementary motor area를 중심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최대 T값은 8.5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기존 대면 이름 내기보다 R&T에서 더 크게 요구되는 executive function과 processing speed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번째 결과인데요. 연령 보정 교정신과 ROC 분석 결과입니다. 정상군에서의 R&T 점수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R&T 토탈 코렉트는 9점에서 50점까지 분포했으며 평균은 30.4점, 표준 편차는 7.4였습니다. 또한 스퀴니스는 마이너스 0.26, 그 다음에 콜투시스는 마이너스 0.31로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습니다. 인과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RT 점수는 연령과 유의한 음의 상관을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행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교육 연수와 성별은 RT 수행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ge, Education, 섹스를 모두 포함한 헬기 모델을 구축한 뒤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최종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연령만이 유의한 예측 변수로 남았으며 최종 규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개인의 R&D 점수를 동일 연령대 평균과 비교한 표준화 점수, 즉 Z-score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RFC 분석을 통해 이러한 연령 보정 기준이 정상군과 인지 저하군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는지 평가했습니다. 먼저 정상군과 전체 임상군을 구분하는 분석에서는 RNT AUC가 0.90이었고 BNT15의 AUC는 0.8이었습니다. 두 검사의 딜러그 테스트에서 유의했습니다. 또한 정상군과 CDR 0.5 집단, 즉 경도인지 장애 수준을 구분하는 분석에서는 RNT AUC가 0.86, BNT15는 0.71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 역시 유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연령 보정 기준을 적용한 RNT가 BNT15보다 경도인지 저하를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와 한계점입니다. 먼저 저자들은 RNT의 concurrent validity가 기존 신경심리 검사와의 상관을 통해 지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NT는 랭귀지 검사들과 중증도의 상관을 보였을 뿐 아니라 Verbal Episodic Memory와도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논문에서는 이름대기와 기억 인출 과정에서 Medial Temporal Lobe가 공통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BNT15와 달리 RNT는 Executive Function과 Processing Speed 지표와도 관련이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RNT가 초기 신경퇴행성 변화에 민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VBM 결과를 살펴보면 Fusiform Gyrus, Inferior Temporal Gyrus, Middle Temporal Gyrus는 Object Recognition과 Semantic Knowledge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림빅 시스템과 같은 영역과 렉시컬 액세스와 리트리버에 관여하는 영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BNT15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논문에서는 이를 전통적인 이름대기 과정과 RNT가 공유하는 신경학적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BNT를 통제한 이후에는 Caudate, Cingulate Cortex 그리고 Frontal Subcortical Network와의 관련성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집행 기능, 처리 속도, 인지 조절과 같은 추가적인 인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임상군 수행 결과와 관련해서는 IVPPA와 SVPPA에서 가장 낮은 수행이 나타났고, 이는 이름대기 장애가 핵심 증상인 두 질환의 임상적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일부 IVPPA와 SVPPA에서는 플로어 이펙트가 관찰되었지만, 해당 참가자들은 BNT15에서도 대부분 0점에서 5점 수준의 매우 낮은 수행을 보였기 때문에, 이는 언어 장애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RNT뿐 아니라 대면 이름대기 검사 자체의 임상적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구 대상이 대부분 고학력의 비히스패닉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권이나 교육 수준의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준 표본은 42세에서 93세였지만 50세 미만의 참가자가 적었기 때문에 교준식은 50세 이상 성인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교 검사로 BNT15 단축형을 사용했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VBM 분석은 MRI를 수행한 참가자만 포함했기 때문에 셀렉션 바이어스의 가능성은 있지만 MRI 수행 여부에 따라 RNT 수행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